강남 4구라든가 한강벨트,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자금 수조 조사를 계속 지속하겠다. 그리고 부모님 찬스를 쓸 때 부모님의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 자금 부당 유출이 있다면 그 사업소까지 조사하겠다. 좀 무서워요 이게. 누텍스 TV. 네, 안녕하세요, 누텍스입니다. 최근에 10월달에 대책이 있었어요. 세 번째 대책, 1015 대책이라 할 수 있는데, 관계장관 회의에서 금융위, 국토부 등 여러 장관님 오셨고, 총리님, 거기에 국세청장님도 오셨는데, 모두 오셔서 모두 발언하잖아요. 모두 발언하니까 모두 발언이냐?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국세청장님이 모두 발언할 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단기적인 미래 세제 방향성을 어느 정도는 담고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주택 부분에서 증여나 양도 상담 등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김 변호사는 왜 이렇게 콕주는만을 하냐, 그랬던 것들이 오늘 국세청장님이 하신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좀 정리되는 측면이 있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향후 규제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신다, 주의하셔야 할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2번 누르시면 이건 쇼폼이 아니라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만 되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세청장 모두 발언 이렇게 돼 있죠. 국세청장 임광현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두는 이제 부동산 투기 탈세 대응을 하겠다. 투기성 거래, 편법적인 자금 조달이 꾸준히 확인된다. 규제 지역이죠. 여기 규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요 불법적인 편법적인 자금 흐름을 철저히 차단해서 가수효와 투기 수요를 내리겠다는 거죠. 진정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향후 추진 계획을 보시면 이 대출 규제 확대, 현금 부자들, 외국인 등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강남 4구, 한강 벨트,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검증 확대하고, 그리고 안정화될 때까지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서 외국인 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도 지속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건 97 대책에서 이미 배포된 자료를 보면 이미 나왔던 겁니다. 보시면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의 편법 증여, 소득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혐의자라든가 고가 주택 취득하였으나 자금 출처가 부족한 외국인 연소자, 그리고 편법 증여 등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그리고 가장 매매를 하는 거예요. 친인척들을 통해서 2주택자가 1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은 혐의자, 요거는 이미 이전 대책에서 나왔던 것들입니다. 여기서 더해서 좀 심각한 게 있는데, 검증을 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서 사업소득을 누락했거나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취득한 경우는 관련 사업체까지 확대해서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부모 찬스인데요, 이게 언급을 하셨어요. 부모 찬스. 사회초년생이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분명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취득할 겁니다. 그때 이제 증여 부분도 있고 차용 부분도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원조받은 부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의 사업체까지도 건들 수 있다는 걸 좀 암시하고 있습니다. 상담 과정 중에 보면 저희 부모님이 동물병원을 하세요, 아니면 저희 어머님이 어떤 큰 사업체를 하시는데요 하시면서 현금 매출에 대한 누락 부분이 있다는 것도 좀 언급도 하시고, 그럴 때 이제 이게 부모님 사업체까지 확대되진 않을까요를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은, 시군구청이나 부동산원의 소명은 취득한 자의 자금 출처에 대한 그것만 물어보지 확대해서 세무조사를 한 사례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진짜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조심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몇 년이 지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넘어갔겠지만 이제는 좀 달라질 거다, 요거 지금 언급했기 때문에 취득하시면서 부모님 찬스를 쓰셨던 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조달 자금의 원천이 소득 누락이나 법인 자금의 부당한 유출이면 좀 조심하셔야 된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증가하는 고가 아파트의 증여와 관련해서는 1,500건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건 빠짐없이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근데 요런 거에 대한 진행은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조금 검증만 하겠다는 거고, 리스크는 이미 증여를 상담받고 하셨기 때문에 리스크는 낮을 수 있다. 하지만 매매 거래를 위장한다거나 저가 양도, 요것도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 했으니까, 매매 거래 위장은 1세대 1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2주택을 말 그대로 처분을 해서 1세대 1주택을 만드는 그런 위장 거래를 만드는데요. 그런 것도 좀 유의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부담부 증여와 관련된 건데요. 담보대출금이나 전세금을 실제 상환하고 있는지 검증하겠다, 부채 상환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더 중요한 거,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반 받을 수 있잖아요. 엄카라든가 뭐 아버지 카드를 받아 오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고가의 주택을 사고 증여를 받은 부분도 있지만 금융기관 대출도 갚고 부모님에게 이제 차용받았던 것도 갚고 나면 솔직히 실제 소득에서는 갚고 나면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부모님의 카드를 가져와서 생활비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생활권이 같아요. 만약에 생활권이 같다고 보면 부모님도 서울 사시고 근방에 사시면 그때는 큰 문제가 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멀리 계신다면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그걸 믿지 않으셨는데 이거를 정확히 짚어서 국세청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이거는 이제 신고가, 거래 취소, 시장 교란 행위라고 하는데 이거는 국토교통부가 좀 관할하는 업무입니다. 중개업소라든가 유튜버, 블로거가 이 투기 조장을 해서 불법 수익을 챙기면 과세를 꼭 하겠다라는 국세청 의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언급이신 것 같고, 하나 또 좀 걱정되는 부분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만든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조세 행정을 통한 과세, 형평등을 위한 거라면 좋은 취지겠지만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그냥 통로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생각도 좀 남겨주셨으면 하고요.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국세청장님이 짓습니다. 뭐 불법 편법적인 자산 증식이 되면 안 된다. 실수야 중심에 시장 질서가 회복돼야 된다. 좋은 말씀으로 끝내십니다. 예, 모두 발언을 좀 요약해 보면은 대출 규제 확대에 대한 현금 부자들, 외국인의 가수율을 차단하고 강남 4구라든가 한강벨트,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자금 추적 조사를 계속 지속하겠다. 그리고 부모님 찬스를 쓸 때 부모님의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 자금 부당 유출이 있다면 그 사업소까지 조사하겠다. 무서워요 이게. 그리고 고가 아파트 증여 관련 1,500건을 전수조사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저가 양수도라던가 매매, 위장 거래 등 그런 거를 면밀히 살펴보겠다. 부담부 증여 시 요 부채 관련해서 상환하고 있는지 꼭 검증하고 잘못됐으면 탈세하겠다. 그리고 신고가를 거래 취소하고 시장 교란 행위들 같은 것도 국토부와 함께 감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점점 집 사기가 어려워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이런 거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영상 끝날 때는 파이팅하면서 끝나는 성격이 좀 있는데 이거는 조금 파이팅이 안 되는 영상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조만간 이사를 가야 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요즘 외국인들이 집 많이 산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일단 돈으로 사는 건데 요즘은 뭐 외국인이 집 사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도 그 지역에서 이렇게 살 수 있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좀 보는 것 같고 중국인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이나 뭐 다음 주제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소재 같아.